스튜디오 구사하고 2부 돌아왔습니다. 1584 애청자 연산터널 망미동 방향으로 터널 안 지금 1차선 막고 등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운전하세요 라고 문자 제보 남겨주셨고요. 9190 애청자 황령터널 안에서요. 오토바이를 타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중앙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데요.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리고 터널 안에는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불이익 받지 마시고요.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풍경 이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2017년을 기다리는 때가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2016년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또 어떤 점이 가장 행복하셨나요? 그리고 2017년에 거는 기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람들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 949 건강클리닉에서는 한의학으로 보는 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의학 상담으로 함께 하겠는데요. 클리닉 퀴즈 오늘 OX 문제 준비했습니다. 잘 듣고 정답 맞춰주시길 바랄게요. 봉침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봉침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정답 O와 X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문자 남겨주세요.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49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949입니다. 구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움츠러들어서 그런가요?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한의학으로 치료하는 통증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홍보이사이자 공감한의원의 김영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내과적인 통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외과적인 통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통증들 위주로 네.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특히 뭐 어깨 아프고 또 허리 아프고 또 무릎, 발목 이런 관절의 통증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통증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니까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이 이제 좀 꽤 많이 흘렀지만요. 이제 특히 이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네, 한 달 전 얘기인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네네. 또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병이거든요.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류마티스보다는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제보 하나 알려드리고 내용 계속 이어갑니다. 0846 애청자 만덕 2터널에서 미남 로터리 방면 2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났다고 전해 오셨습니다. 만덕 2터널에서 미남 로터리 방면 2차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났으니까요. 주의해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 보통은 정형외과 가서 진단 받아보고 이제 사진부터 찍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일단 엑스레이 먼저 찍어보게 되시고 나이가 또 중년 이상 되시면은 대부분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데 퇴행성이라는 게 병일까요? 노화죠. 그렇죠. 예, 노화는 노화입니다. 병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퇴행성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뼈 밀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인대도 약해지고 연골도 좀 닳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퇴행성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이 뭐지? 이렇게 너무 겁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무릎이 아프면은 대부분 관절이 아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관절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아프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막이 있습니다. 네. 이 막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리고 또 무릎 관절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관절이기 때문에 주변에 인대가 많은데요. 이 인대에 염증이 생긴 경우도
이 많으신 이 통증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통제만 드시고 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 먹으면 단지 그 증상만 조금 호전될 뿐이지 염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진통제라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진통제 먹는다고 우리가 치료가 됐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모습일 뿐이지 진짜 원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가 무릎을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가? 또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닌가? 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통증만 잠깐 우리가 숨겨놓는 거는 우리가 마치 집에서 우리 생각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냄새는 나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잠깐 밀어놓는 거하고 비슷한 네, 거죠. 네. 예. 지금 당장은 조금 아프더라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진통제는 그러니까 임시 방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도저히 못 가는데 당장 이번 주에 할 일이 있다, 오늘 또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은 임시로 또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진통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어떤 선택이 될 수 있죠. 네. 네. 자, 그렇다면 한의원에서는 이 무릎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무릎 관절 주변에 통증이라는 어떤 신호가 과민하게 이렇게 증폭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실제로 원인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원인에 대한 치료를 자꾸 안 하고 통증만 억제를 하게 되면 주변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상황보다 더 큰 신호를 자꾸 내로 보내주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통증의 과각성 상태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통증 신호들을 진정시켜 주는 거. 괜찮아. 그렇게 심하게 아픈 건 아니야. 이렇게 뇌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 침 치료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침 치료는 대부분 우리 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신호 전달 체계에다가 너무 큰 원인은 아니니까 통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맞고 나서 바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네. 자, 오늘 한의학으로 보는 통증 치료에 대해서 한의학 전문의 김영호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진통제는 좀 나중에 좀 제껴놓고 근본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자세하게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어려운 용어는 잘 안 쓰는데 네. 무릎 주변에 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아까 말씀드린 막인데 이 막 주변에 통증인 건지 또는 주변에 인대에 있는 통증인 건지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위들을 직접 봉침으로 벌에서 추출한 봉침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벌침에서 추출한 이 물질을 가지고 염증을 없애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고 이게 또 좋은 것이 천연 물질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더라도 몸에 알러지가 있는 분 아니면 큰 무리가 없이 치료가 계속 잘 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힌트가 들어있는 예, 대답이셨습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OX 문제인데요. 네, 봉침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더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15분이네요.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15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갑니다. 이유경 리포터. 네, 시각 울산고속도로 언양 쪽으로 언양 분기점일 때 교통량 많습니다. 비교적 짧은 지체고요.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와 부산 오가는 길 수통 상태 좋은데요. 작업 구간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서울 석계 정류장에서 통도사 가는 길 3차로에 한 차례 공사 구간 확인되고요. 이후 경주 나들목 일대로는 2차로를 막고 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제 이지선 부산 쪽으로는 지금 돌발 구간 발생했는데요. 장유 나들목을 2km 가량 지나 1차로입니다.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해 처리 중에 있으니까 돌발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산과 냉정호 가는 길 소통은 잘 되고 있고요. 부산 울산고속도로도 해운대나 울산 가는 길 각각 순조롭게 지납니다. 이외 구간도 지체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지선 김해 방면 양산에서 대동 분기점까지 흐름 좋은 상태고요. 반대 김해 분기점에서 남양산까지도 수월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앙고속도로 삼락에서 초정을 지나 대동 분기점까지 소통 잘 되고 있고요.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동에서 밀양 쪽으로도 여유 있는데요. 동대구까지 그 흐름 이어집니다. 다만 반대 부산 쪽으로는 청도 2터널 부근 72km 지점 2차로 막고 비탈면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만 유의하신다면 소통 괜찮습니다. 나배고속도로 본선 대저 분기점 진입해서 서김해나 동창원 지나기 수월하고요. 이 터널을 통과해 진주 분기점까지도 차 간격 충분하게 유지합니다. 반대 진주에서 부산 가는 긴 구간도 소통 상태 좋고요. 남해제 일지선 산인이나 창원 가는 길 각각 흐름 좋습니다. 끝으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칠서나 창녕 지나기도 수월합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정보였습니다. 스튜디오 구사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15분 교통정보 살펴드렸고요. 구사구 건강클리닉 오늘 한의학으로 보는 통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 한의학 전문의 김용우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봉침은 천연 물질이라고 해서 장기간 치료받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침이란 그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그 벌의 침과 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예, 실제로 벌침, 봉침이 아니고 벌을 직접 이렇게 놔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4명 정도 쇼크로 돌아가세요. 특히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어떤 불법으로 이렇게 시술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봉침으로 정제를 했었으면 가려움 정도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큰 쇼크들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벌침과 봉침은 좀 다르군요. 그렇죠. 우리 벌침에서 우리가 아주 심한 독성 성분들을 정제를 해서 유효 성분을 뽑아내는 게 봉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시술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테스트를 합니다. 심한 알러지가 있는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염증만 없애준다고 해서 통증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대를 강화하고 또 무릎의 경우에는 연골이 닳는 속도를 좀 줄여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연골을 직접 만들어준다. 이런 말은 좀 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한번 다른 연골이 갑자기 뭐 생기다든지 그런 거는 젊은 어린 친구들 아니고는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연골이 닳는 속도를 좀 줄여주고 연골 주변에 이제 코팅을 좀 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 녹각교라고 하는 건데 녹용하고 비슷한 물질인데 녹용에서 추출하는 악교 아시죠? 예, 악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복용을 해서 주변 인대를 강화하고 연골도 좀 보강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아프면 또 진통제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약 처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관절 진통 효과를 가진 가루약도 있어요. 우리가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있죠. 엑스제. 그런 가루약. 그런 가루약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쓰는 약인데 간편하게 또 집에서 홈케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약들도 같이 처방을 많이 해드리죠. 네, 그렇군요. 이제 그 통증 부위가 무릎뿐만이 아니라 뭐 이곳저곳 참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죠. 어깨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 주변의 어깨 근육, 특히나 견정혈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아픈 것이 근육통이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눌러드린 곳 있죠. 그 눌러드린 곳이 견정혈입니다. 그러니까 목과 어깨가 이어지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위를 3-4회 정도 치료만 하시더라도 어깨는 빨리 좋아지세요. 그런데 이 어깨 근육이 아니고 팔하고 어깨를 연결해주는 이 인대의 통증 그리고 또 이 증상이 좀 다른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속옷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가 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50견이라고 그래서 잘 쉽게 낫는 병은 아니죠. 50견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게 그럼 잘 치료가 안 되고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 50견 우리가 뭐 이제는 많이 아시겠지만 50쯤에 나타나는 병이 아닙니다. 근데 50쯤에 좀 주로 많이 호소를 하시는 건데 요새는 조금 나이가 60대 중후반에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통증과 염증만 억제해서는 안 되고 재활치료, 물리치료를 좀 같이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착이 생겨가지고 이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막 이렇게 엉겨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침치료하고 봉침치료를 하시더라도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병행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깨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깨주는 과정들이 아주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런 50견이 왔을 때는 일단 한 1-2년 정도 좀 장기간 치료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천 번 움직이는 관절에 근육에 이게 통증이 오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움직이기조차. 빨리 정말 모든 분들이 낫기를 원하실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죠. 예, 빨리 좋아지는 이런 병은 좋은데 좀 이렇게 50견처럼 오래 걸리는 병은 왜 빨리 안 나느냐. 독촉을 하시기도 하고 빨리 낫는다는 생각에 몸에 좀 좋지는 않지만 좀 급하게 하기 위해 주사를 맞으러 가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병이 역사가 좀 깊은 병들은요. 네. 주사 한 번 맞는다고 빨리 좋아지질 않아요. 음. 그래서 냉장고 청소해 보셨죠? 네네. 왜 해보시면 왜 묵은 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런 묵은 때들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묵어서 이렇게 생긴 병들은 치료도 좀 천천히 걸린다는 거. 그리고 또 무릎 치료하고 동일하게 봉침도 쓰고 침도 쓰고 부항도 쓰고 뜸 치료도 하시면은 그래도 훨씬 좀 생활은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4009 애청자께서요. 무릎 통증과 어깨 통증 때문에 수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는지요? 또 매일 목욕하는 습관도 통증에 도움이 되겠죠? 라는 말씀이세요. 예. 통증에 도움이 되는 목욕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따뜻하게요. 운동은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나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적인 운동 치료사가 옆에서 도와주시면은 네.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심해지지 않도록 할 때까지만 스트레칭을 해주는데 혼자 하시게 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운동은 통증이 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걸 참고 계속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멈추시는 게 좋죠. 네, 수영은 어떻습니까? 그 과격한 운동은 아니잖아요. 수영도 그런데 의외로 과격해요. 접영 동작을 코치들이 무리하게 계속 하시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병은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에도 좀 그렇고 되게 좀 무리가 많이 가는 동작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영만 하시는 게 좀 심심하시더라도 물에 동동 떠서. 그렇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유형도 좀 무리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올리셨냐면은요. 많은 분들께서 봉침을 맞으면 몸살을 한다고 알고 있다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또 1310 애청자께서도 봉침 맞고 몸살 걸린 적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몸살 걸리는 경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했던 부분인데 참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봉침을 통해서 몸살을 하는 거는 우리가 면역 반응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면역 반응이 뭐냐면 봉침 속에 있는 효소, 그러니까 이 치료 물질들이 굉장히 약성이 강한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전 처음 들어오는 물질이다 보니까 몸에서 급격하게 이걸 이 처리를 못해서 이렇게 전신 몸살 같이 근육통 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몸살을 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뒤에 몸살이 나더라도 병원에 계속 가셔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그에 맞는 적당한 처치를 또 해주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745 애청자. 저는 올해 63살인데요. 오른쪽 무릎이 어느 날 약간 경사진 곳을 걸으면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는 질문이세요. 예, 딸깍딸깍 소리 나는 분들 많죠. 그런가요? 예, 저 소리가 날 때 이제 연골이 어느 정도 좀 손상이 되신 분들인데, 우리가 경사진 곳에 대한 어떤 상식도 하나 알고 계실 게 올라가는 거는 하시는 게 좋아요. 운동을. 그런데 무릎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내리막이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집에까지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에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네.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소리가 좀 나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올라가는 건 좀 하시고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시는 거. 그게 좋습니다. 네. 9888 애청자께서도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모자라는 것만 못하죠. 적당한 것이 최고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봉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장기간 계속 네. 맞으면 좀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 것 예, 같아요. 예. 장기간 맞으시더라도 저희 환자분들 보통 1년씩 맞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전혀 문제 없이 잘 소화를 해내세요. 그래서 네. 처음부터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네, 일어나는. 네. 그런 겁이 분들만 많아서. 주의하시면 네. 그러면 1년, 2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쯤에 이제 정답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클리닉 퀴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침은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받아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 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답은 O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분께 행운 드릴까요? 예, 휴대폰 뒷번호가 4397 액천자분한테 좋은 기념품 드린다고 하네요. 네,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통증을 겪고 있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도움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몸에 아픈 게 없다가 갑자기 아프면 막 당황을 하게 되시죠.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큰일이 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MRI 찍자 또는 수술하자 이런 분들을 만나면은요.
일단 집에 가서 좀 천천히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시고 좀 집으로 오세요. 그리고 동네 한의원도 가보시고 동네 정형외과도 있으시고 이래 여러 의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보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팁,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을 찾아가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는 것이 이 저 주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중립적인 판단을 해주시고 네. 또 이 중립적 소견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부터 하지 마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구사구 건강클리닉 한의학으로 보는 통증 치료에 대해서 공감한의원 김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아무도 없겠지?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 응?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축축한 종이는 안 돼요. 종이팩, 유리병, 페트병은 물에 살짝 씻어주세요. 종이랑 종이팩은 달라요. 종이와 종이팩은 반드시 따로 모아주세요. 페트병은 뚜껑을 빼서 모으고 유리병 속에는 이물질을 넣지 마세요. 물에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는 따로 버려주세요. 아저씨, 혹시 무단투기? 아이고, 아니야.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부산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101명입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립니다. 안전을 위한 작은 실천이 행복한 부산을 만듭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부산소방은 24시간 늘 깨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소방안전본부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행복한 웃음을 지켜주기 위해 함께 발맞춰 나아갈 것을, 작은 이야기부터 귀 기울이며 앞장서 행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산 시민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우리는 부산광역시 의회입니다. 스튜디오 구사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30분 교통정보 살펴드립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의 김양희 리포터. 네, 시가 동서 고가도로는 도심 방면으로 학장나대목 이전 지점부터 주례 쪽으로 지정체 이어가고 있고요. 반대 외곽 방면은 범내골 나대목에서 방음벽 터널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황령대로는 대남 지하차도에서 황령터널 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도시고속도로 번용로 위로는 도심 방면으로 수영 고가교에서 수영터널로 구간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번용로 외곽으로는 대형터널에서 광안터널 진입하는데 지체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대형로 따라서는 영주 고가차도에서 부산터널 방향 지체골이 길어져 있고요. 의숙도대로 구평고개에서 사경찰서 쪽으로 지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제구 중앙대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방향으로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요. 충렬대로는 동래고등학교에서 동래교차로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쪽으로 신호 2번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경찰청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갑니다. 박재희 리포터. 네, 오늘은 흐린 하늘 이어지다가 전국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 않겠고요. 밤 늦게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다소 올랐지만 공기가 여전히 차가웠는데요. 바람도 다소 불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은 14도, 울산과 창원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도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주말에도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편리함을 주는 승강기. 조금만 주의하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힐 경우 인터폰을 누른 뒤 침착히 구조를 기다려야 하며 불이 났을 때에는 비상계단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거나 탈출은 절대 금물. 승강기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올바른 승강기 이용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TV 녹화면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촌작 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과라 한글 과라 한글 한글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선진 교통문화의 리더 저희 TVN 부산교통방송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또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TVN 교통방송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저희 TVN 부산교통방송을 비롯해 전국 11개 지방교통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교통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TVN 교통방송 앱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보하거나 사연, 신청곡 등 방송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제 라디오는 교통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TVN 교통방송 앱을 통해서 TVN과 함께하세요. TVN 긴급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서정기통신원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으로 낙동대교 지난지점 가차로에서 트레일러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났다고 알려오셨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 방향 낙동대교 지난지점 가차로에 트레일러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나서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목요일 부산의 창업 지원기관과 함께 구사구 스타트업 부산 창업의 미래다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 테크노파크의 기술 창업 지원 정책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센탑 기술 창업 타운에서 보육 중인 대표적인 창업 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또 현장에서의 기술 창업, 기술 사업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의 기술 창업 지원 전략과 기술 창업의 핵심인 센탑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센탑이 올해 이제 4월 개소한 이후 약 6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예, 저희 센탑은 센턴시티에 있는 기업 지원 기관입니다. 그동안 약 200여 건의 그 투자와 창업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 한 13,000명 정도의 그 창업 관련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만큼 그 우리 부산에서 기술 창업에 대한 열망들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줬고요. 그리고 센터 건물에 보면은 창업 투자사라든지 또는 투자 지원 기관이 총 12개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 대한 투자나 보육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이들 그 지원 기관과 연계를 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현재 24개 업체입니다. 특히 그 투자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전문적인 그 보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팁스 프로그램에 들어간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투자 성과로 본다면은 총 15개 업체에 한 42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네,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부산 지역 창업 기업이 많은 투자 활동과 행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센탑에서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 잠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팁스 프로그램은 이른바 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이 팁스 운영 회사로부터 1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R&D 과제가 한 5억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엔젤 매칭 투자가 2억 원 해서 최대 한 10억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팁스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선정된 기업이 파슬리라는 업체입니다. 네. 무인 택배라든지 우편물 서비스를 그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팁스 운영사인 웹스에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네. 그 센터 건물 3층에 입주를 해서 전문적인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파슬리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이고 또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전화를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슬리 대표 이윤준영입니다. 네. 회사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고요. 팁스 프로그램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예. 먼저 저희 회사 이름이 파슬리라고 좀 생소하실 텐데요. 파슬리는 소포를 뜻하는 영어 이름 파슬에다가 이커머셜에 이를 붙인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희 파슬리는 우편물이나 택배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인 택배함이나 무인 택배 시스템이 아파트에 설치된 것을 종종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좋은 시스템이라면은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겠지만 비싼 설치 비용과 매달 내야 되는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설치를 망설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는 이런 비용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보관만 할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인 택배함은 택배기사가 물건을 보관한 다음에 보관 비밀번호를 고객한테 직접 문자로 보내야 되고 또 함 관리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택배 발송이나 착분 요금 결제는 뭐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희 파슬리의 무인 택배 시스템은 설치 비용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전기통신공사 비용을 없애버리고 대부분의 또 중요한 기능들을 스마트폰으로 구현되게 해서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좀 낮추었습니다. 즉 기존의 무인 택배 시스템보다는 더 많은 기능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겠지만 그 가격은 사물함 정도로 대폭 낮추고 월 유지보수 비용도 부담을 없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기존의 제품들은 택배를 받는 기능 중심이었지만 저희 파슬리 제품은 택배나 등기를 보낼 때 부피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요금을 저희가 계산을 해내고 그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체통을 많이 이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빨간 우체통을 많이 봐 오셨을 텐데 요즘 빨간 우체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 대신에 이제 이메일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날의 이제 우체통은 편지를 이렇게 잘 주고받는 게 아니라 택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는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체통 업그레이드 사업을 저희 파슬리가 먼저 좀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팁스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좀 느낀 점이 파슬리가 준비해온 이 기술이 어떻게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시장에 사업화해내고 상업화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부산의 팁스 운영사인 웹스와는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은 치열한 논의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창업팀 셋업 단계부터 많은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웹스로부터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이제 받고 난 다음에 올 8월 달에 팁스 프로그램에 저희가 어플라이하게 되었고요. 한 2달 동안에 걸쳐서 서류 심사라든지 대면 평가를 거쳐서 10월 초에 부산에서는 1호로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네, 파슬리의 윤준영 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팁스 프로그램 외에도 창업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가장 초기의 투자 형태로서 엔젤 투자가 있습니다. 네. 엔젤 투자자를 하면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지만은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있죠. 네네. 이들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에 투자에 대한 이익을 회수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선배 기업인들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들 이런 자금력 있는 분들이 개인 또는 클럽을 형성을 해서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민간의 엔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매칭 펀드 50억 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최대 1.5배수 그리고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투자를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엔젤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서 조합이나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사전에 모아서 조합 형태로 만들면은 개인 투자 조합이 되고
그리고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 활동을 하면은 엑셀러레이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센탑에는 선보 엔젤 파트너스와 그리고 롯데 엑셀러레이터 등 2개사가 그 입주를 해서 활동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벤처 캐피탈인 VC보다 작은 규모 약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그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 마이크로 VC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을 투자하는 일반적인 VC가 있고요. 종합을 하면은 저희 테크노파크로서는 창업 기업의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그 투자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투자 기관들을 계속적으로 그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자금이 절실한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정말 아주 소중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산 지역 선배 기업들의 투자 외에도 지자체에서 조성한 투자 펀드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투자 펀드를 약 2천억 정도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부산 청년 창업 투자 펀드가 한 100억 원 되고요. 네. 그 스타트업 투자 펀드가 170억 원 등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의 16개의 대학과 그리고 부산 테크노파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부산 연합기술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공공의 기술을 기술 사업화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네. 1년 사이에 한 73억 원의 현금 자본과 대학의 기술을 출자를 해서 이미 17개의 그 기술 창업 회사들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창업 기업이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런 펀드를 투자받아서 보육 중인 대표적인 기업 하나만 좀 소개를 오늘 받아볼까요? 예, 바이맘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가정용 난방 텐트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침대라든지 실내 바닥 위에 이 난방 텐트를 설치를 해서 사람의 체온만으로 약 4도의 온도 상승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IoT 기술을 융합을 해서 빛과 소리까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개발 중이고요. 센탑 입주 그 투자사로부터 약 10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국내 시장 물론이고 해외 시장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몽고, 러시아 같은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주로 추운 지방이죠. 네네. 2012년도에 설립된 이 바이맘이 2014년도에는 한 8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 2015년도에는 한 13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35억 원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정책 또한 스타트업 때부터 해외 시장을 좀 겨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업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해외 인정 또는 시장 조사 그리고 전시회 참가 다양한 그 분야의 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계획이고요. 네. 대표적인 그 해외 시장 개척 업체로는 코 무브먼트라는 신생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는 중저주파를 이용해서 근육의 수축 운동을 하는 특수 자켓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헬스라든지 다이어트 효과가 상당히 크고요. 올해 3월에 심양에 1호점을 냈는데 베이징, 상해, 난경까지 16개의 지점을 오픈했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히트니스 센터 업체라든지 또는 기업들과 그 사업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7년까지는 중국 내에 약 2,000개 센터에 그 납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벌써 중국에서 활발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업체를 보니까 또 다른 창업자들도 희망이 클 것 같은데요. 우리 창업 기업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시에서는 그 아시아 최고의 그 창업 도시를 목표로 해서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활발한 창업 생태계는 그 지역 경제의 혁신과 발전을 가져오고 신규 고용을 증대시켜서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합니다. 과거에는 창업 금융도 부족했고 창업 멘토링과 같은 지원 시스템도 빈약을 했지만은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희 센탑은 부산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른바 그 서울에서도 불허할 정도로 네. 부산의 그 창업 패러다임의 핵을 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센텀시티에 있는 센탑의 문을 언제든지 두드리시면 됩니다. 네, 센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은 세부적인 그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해운대에 있는 센텀시티에 있는 센텀 기술 창업타운 오시면은 그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친절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네. 연락처는 센텀 사무실이 921국에 6001입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921국에 6001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49 스타트업 부산 창업의 미래다 테크노파크 김태경 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45분 교통정보 황보동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국도 2호선 위로 살펴보면 부산과 진해를 오고 가는 풍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새마을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고요. 창원으로 향하기에는 전 구간 소통 괜찮은 모습입니다. 국도 7호선은 노포동에서 울산으로 이어지는 노포동에서 영천 사거리 구간 서행 여전히 되고 있고요. 더 지나 삼역은 남단 사거리에서 두현 삼거리 구간은 정체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국도 14호선은 대저와 김해를 오고 가는 진영교차로에서 설창 사거리 지나기에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이후 3개 사거리에서 연지 2교 사거리 방향으로 제속도로 이동 가능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을 오고 가기에는 도계광장 3거리에서 소계광장 4거리 구간 정체고요. 또 기장과 울산을 오고 가는 교리 3거리에서 기장 나들목 쪽으로도 정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정보였습니다. 시내 교통 상황입니다. 이병호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교통정보 상황실입니다. 현재 만덕대로는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방면으로 신호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후 충렬대로에서는 미남교차로에서 내성교차로 방면 꾸준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대용로는 영주고가차도에서 부산터널 방면으로 지체 중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시고속도로 번용로는 현재 환경공단에서 수영터널 방면으로 구간 지체 보이고 있고, 외곽으로는 대연터널에서 광안터널 방면으로 속도 떨어진 모습으로 이동 중입니다. 연수로는 현재 수영교차로에서 망미교차로 방면으로 양방향 무난한 흐름으로 이동 중인 모습인데요. 이후 망미고개 오르면서 신리 3거리 방면으로는 속도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수영로는 KBS 3거리에서 대남교차로 방면 제속도 내기 힘들겠습니다. 이 밖에도 낙동남로는 현재 녹산교에서 녹산중학교 방면 원활한 흐름으로 이동 중이고, 끝으로 금곡대로 방면으로는 화명동 롯데카이저 아파트에서 덕천나들목 방면 어려움 없이 이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 상황실이었습니다. 스튜디오 949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침 풍경 트렌드 문자였죠. 2017년 내년에 기대되고 걱정되는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트렌드 전문가인 김남도 서울대 교수는요. 2017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은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각자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트렌드를 예측한 서적들을 보면 내년에 우리나라 장기적인 미래 계획보다는 현재를 느끼는 즉시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큰 소비보다는 작은 소비로 생활 속의 소소한 기쁨을 느끼며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 경제 분야를 예측하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내년 경제 성장률 올해보다 낮은 2.5% 정도로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우울한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여러분의 내년은 어떠실까요? 9918 애청자께서는요, 2016년 올여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좀 가볍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올해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출산을 앞둔 분들이 많으시네요. 7205 애청자, 올해 결혼해서 내년에 쌍둥이를 낳을 건데요. 지금 입덧이 너무 심해 걱정입니다. 쌍둥이 손자 건강하게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며느리인지 따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첫 아기를 쌍둥이를 낳아서 참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동안에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큰 힘 보태주시고요. 또 건강하게 우리 아기를 잘 낳았으면 하는 바람 듭니다. 그리고 9918 애청자, 날씨가 흐립니다. 비가 올 것 같네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라고도 예쁜 코스타진 함께 해주셨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3630 애청자께서는요,
2017년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평생 학습관에서 열심히 배우고 싶고요. 걱정은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 나라도 우리 집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 있고 돈 걱정 안 했으면 합니다. 모두의 바람이겠죠. 3120 내청자께서도 비슷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2017년에는 대출금을 얼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모아서 빨리 갚아야겠어요. 이 문자에서 너무 희망이 가득 묻어나서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오늘 행운 드리겠습니다. 올가리면 오메가3 세트는 0846 애청자, 밀쿠키 5079 액젓 세트 7205, 기능성 쌀은 4397